네, 안녕하세요. 쭌테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논문 리서치를 통해서 그런 전략 개발의 과정을 어떻게 밟을지 스스로가 생각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해요. 이 영상은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절대로 이제 어떤 전략에 대한 추천이나 어떤 전략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예시로. 전략은 꼭 논문에서 리서치를 해가지고 막 나올 필요는 없어요. 저는 학술적인 방법에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런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뭐 대학생 분들 중에서 뭔가 공모전에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뭔가 좋은 기반이 될 만한 어떤 리서치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뭔가 최신 좀 핫한 어떤 그런 전략들을 한번 개발해 보기 위해서 좀 최근 연구들을 좀 볼게요. 저는 한국증권학회지를 많이 봅니다. 한국에서는요. 되게 유서 깊고 되게 검증이 잘 된 학술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홍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보는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산업 집중도와 기업 가치의 관계에 대한 연구라고 했어요. 지금 기업 가치가 높으면 수익률은 낮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경쟁이 그 기업 가치의 어떤 그 이익의 질이 어떻냐? 이익의 질이 높으면 좋겠죠? 경쟁이 적을수록 질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연구를 했대요. 그러면 이걸 투자 전략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를 좀 보고 독점적인 기업일수록 기업 가치가 낮다. 뭐 이게 핵심 얘기인 것 같고요. 뭔가 배당금을 많이 주던가 감사하는, 그러니까 감시라고 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뭐 많이 좀 덜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덜하다. 내가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려면 이제 기업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인가, 아니면 어떤 산업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주식에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관점을 볼게요.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는 독점적인 기업일수록 기업 가치 낮으니까 뭔가 경쟁이 생기면 투자를 미리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고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경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글쎄요, 경쟁을 정의하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뭐 첫 번째 방법은 그 산업 분류표가 있거든. 산업 분류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어떤 공통된 변동이 커지면 그 산업을 사자. 이건 이 아이디어는 어떤가요? 어때요? 좀 실제로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데이터로. 근데 재밌는 접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코드예요. 자, 하나씩 제가 주석을 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의 목표는 특정 섹터를 살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섹터 내 종목 수익률을 다운로드하고 공통된 분산의 크기를 측정을 하고 투자 시그널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일단 딱 불러오는 거를 할게요. 불러오기. 자, 일단 먼저 이거는 이제 항공업들 기업 리스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의 수정 주가를 담을 딕셔너리를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엔 이제 for 루프를 통해서 하나씩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사실 for 루프를 꼭 쓸 필요는 없어요. Y 파이낸스에서는 그냥 리스트, 그 종목 코드 리스트를 다 집어넣어 주면 자동으로 가져와 주는데, 제가 그 가져왔을 때 다루는 방법이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좀 쉽게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타임 슬립이 있잖아요. 아까 타임 보셨죠? 위에서 불러온 것 중에서 얘는 뭐냐면요, 1초 쉬기입니다. 이거 왜 쉬냐면요, 야후 파이낸스 서버를 무리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때 딕셔너리에다가
이제 그 수정 주가 데이터만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쌓여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데이터 프레임 만들 수 있는데, 만들고 이 뒤에 있는 리샘플 있잖아요. 리샘플이라는 기법이 1 단위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월 단위로 바꾸고 이런 걸 도와주거든요. 근데 월 단위로 바꿀 때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저 리샘플 뒤에 있는 .last 맨 마지막 것만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월에 리샘플로 각 월에 맨 마지막 가격만 들고 오기. 자, 그 가져온 다음에 뭐 하면 되죠? 가격의 변화율을 계산해서 투자 수익률 계산하기. 계산해서 returns df에 저장하기. 이거 returns가 아니라 return df네요. returns를 하면 좋을 뻔했는데, return df에 저장하고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결과 출력해 보기. 짜잔! 그리고 이렇게 표 형태로 예쁘게 나왔어요. 데이터 불러오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다른 낮은 단계로 투자 지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산업 내 주가 변동이 얼마나 공통 요인 하나로 설명이 되는지 그 비율을 측정하고자 해요. 추출하고자 해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산업 경쟁이 심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결국 비율이 높아지면 사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PCA 주성분 분석을 사용해서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를 제가 정의했어요. 자, 함수를 정의한다. 자, 투자 지표를 추출하는 함수 정의. 자, 함수 정의할 건데 이게 PCA를 주성분 분석 모델 정의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인은 한 개로 가정합니다. 요인이 한 개밖에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코드 좀 까다로운데요. 이게 뭐냐면 주어진 데이터에서 관측치, 즉 수익률 관측된 횟수가 관측치가 24개 이상 초과인 데이터만 초과인 종목만 담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서 담은 종목 코드만 데이터로 포함해서 결측치를 버린 후, 즉 비어있는 값을 버린 후 주성분 분석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주성분, 즉 첫 번째 요인이 얼마만큼 전체 데이터를 설명하는지 그 비율을 함수에서 출력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루프를 돕니다. 자, 루프를 돌 건데 이 루프는 어떻게 도냐면요, 60부터 데이터 총 관측치 수까지 1씩 늘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I 번째 날짜의 투자 지표는 I-60부터 I-1까지의 수익률 데이터로 계산한 그 요인의 설명 비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딕셔너리를 판다스 시리즈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시작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럼 이게 제 해석에 따르면 이때 산업 경쟁이 갑자기 확 떨어지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경쟁이 높아지는 거죠. 경쟁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저가 항공사가 나오면서 이제 확 떨어졌다가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뭔가 비슷한 사업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점점 경쟁이 세지는 거죠. 자, 근데 요거를 그대로 쓰면 증가하는 걸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경쟁이 커져가는 걸 볼 수 없으니까 diff를 통해서 투자 지표의 변화량을 볼게요. 그러니까 변화량이 플러스면 우리한테 좋은 시그널이고 마이너스면 나쁜 시그널이죠. 이제 그러니까 투자 기준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야 하는 투자
벤치마크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인 거죠. 근데 기준점이 물론 원래는 코스피인데 우리는 특정 산업만 투자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이제 그 항공주 그 평균 수익률로 할게요. 그래서 벤치마크를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평균 냈는데 각 월 단위로 평균 내니까 이거는 모든 주식에 그 당시 존재했던 모든 주식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한 거예요. 자,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어떠냐면 이제 그 평균한 그 항공주 평균 수익률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의 투자 지표가 높아지면 사고 아니면 안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N달 전 지표를 활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N달 중에서 몇 번째 달이 가장 좋나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N이 커짐에 따라서 뭐 수익률이 점점 높아진다든지, 그러니까 N이 높아짐에 따라 수익률이 더 높아진 경향이 있는지, 아니 N이 작을수록 수익률이 높은 경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따르면 기업 가치는, 그러니까 경쟁에 의해서 기업 가치가 오르는 건 천천히 변화하니까 N이 커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겠죠. 이런 경향이 안 보이면 좀 이게 그러면 좀 애매해지는 거죠, 전략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6달로 해볼게요. 6달 전 지표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미 한 달 미뤄져 있으니까 n-1로 할게요. 쉬프트를 하면 과거 값으로 미뤄져요. 투자 지표의 변화량을 구한 다음에 그것의 6달 전 값이 0보다 크면 사고 아니면 팔고 이러는 전략입니다. 이게 투자 시그널이에요. 요게 투자 시그널이에요. 요 numpy where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시그널인데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에다 그대로 곱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략 수익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누적 수익률을 만드는 코드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 쓰시면 되는데 주의점은 그냥 수익률이 아니라 로그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여기서 0.75라 돼 있다 해서 75% 수익률이 아니고 75% 수익률보다 훨씬 높아요. 자, 로그 수익률을 그럼 왜 쓰냐? 로그 수익률은요, 수익률이 계속 나면 직선으로 쭉 올라가요. 수익률이 계속 안 나면 점점 굽어요. 아래로. 그래서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기에 유리해요. 로그 수익률은. 이렇게 해가지고 시각화를 해보니까 성과가 이제 이 주황색인 이 우리 투자 성과가 꽤 괜찮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6달은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한 달만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안 좋게 나와요. 2달은 더 안 좋게 나오네요. 3달은 좀 괜찮아졌어요. 4달은 그것도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아요. 5달은 6달은 수익률이 좋게 나오고 7달은 이것도 조금 좋게 나오는 것 같고요. 8달은 좀 그렇게 안 좋게 나오는 것 같고 9달은 또 안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좀 값이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이 좋다고는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전략이 뭐 좋은 전략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요 정도인 것 같고 요런 전략들을 이제 직접 한번 짜보시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한번 제가 쫙 둘러봐드렸는데 뭐 코드는 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 코드를 업로드를 할 거고요. 너무 그 API 너무 남용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